안녕하세요. 마산사 연극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한 가족의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끝없이 추락한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때론 현실이 더 잔인할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오늘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가슴 아프지만 우리 삶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씁쓸한 이야기죠.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평범하지만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세 남매가 있었어요. 맏언니는 늘 똑 부러지고 야무진 사람이었죠. 늘 동생들을 챙기고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에겐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둘째는 언니의 그늘 아래서 조용하고 착하게, 막내는 재롱둥이 막내 아들로 자랐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마음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들어오면서 작은 균열이 시작돼요. 언니는 돈을 벌겠다.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서울로 향했어요. 가족들은 언니의 성공을 빌어주며 배웅했죠. 타지에서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있었고, 맏언니는 결국 생계를 위해 술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돼요. 아마 꿈꾸던 서울 생활과는 너무도 다른 현실에 언니도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낯선 도시에서, 낯선 환경 속에서 언니는 점점 지쳐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납니다. 그 남자는 언니에게 따뜻하고 자상했어요. 고된 하루 끝에 만나는 유일한 안식처였겠죠. 언니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포근함과 안정감에 마음을 활짝 열어버린 거죠. 그는 언니에게 전부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말이 딱 맞을 만큼 언니는 그 남자에게 푹 빠져들었죠. 하지만 이 사랑은 시작부터 잘못된 퍼즐 조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거든요. 세상에 유부남이라니. 그 사실을 언니가 언제 알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처음부터 알면서도 사랑이라고 합리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알고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버렸을 수도 있겠죠. 이 비극적인 사랑의 결실은 아이였습니다. 언니는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동안 언니의 마음은 얼마나 복잡했을까요?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유부남이었다는 배신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는 아이에 대한 애틋함, 그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 언니를 혼란스럽게 했을 거예요. 결국 언니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어요. 홀로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고 세상에 태어난 작은 생명을 마주했을 때 그 순간 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웠던 남자 대신 순수한 아기를 보며 책임감과 함께 새로운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언니를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내버려뒀고 언니는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는 사실에도 그 남자는 전혀 책임지지 않았던 거죠. 이 뒤늦은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언니가 서울 가서 사고를 쳤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망연자실했고 동생들은 분노했어요. 특히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가족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죠. 애지중지 키운 큰딸이 맏언니가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겪게 된 것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온 집안이 슬픔과 절망, 분노로 가득 찼죠. 이 충격적인 소식은 한 가정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끔찍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마 그 남자는 자신의 외도와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 유부남은 언니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가두어 버린 겁니다. 헐,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사랑한다 믿었던 남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되다니 언니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언니는 그곳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는 절규,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시선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언니에게 악마 같은 제안을 했어요. 아이를 다시는 보지 않는 조건으로 병원에서 꺼내주겠다. 얼마나 잔인한 거래인가요?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이를 포기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조건. 언니는 살기 위해, 병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조건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언니는 몸은 병원을 나왔지만 마음은 평생 그 병원에 갇히는 후유증을 안게 됩니다. 병원을 나왔다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 후유증은 언니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죠.
첫째, 언니는 병원에서 풀려난 뒤에도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이미 정신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고 삶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때 똑 부러지고 야무졌던 맏딸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사람이 되어버렸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밤낮이 바뀌어 잠만 자거나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그런 모습들로 가족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막내 남동생과는 아예 의절하게 됐습니다. 막내는 아마 언니의 변해버린 모습과 끊임없는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언니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의지하던 가족마저 등 돌리게 되는 상황이라니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언니가 이제는 둘째 동생에게 매일 돈을 달라며 괴롭히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가족 중 유일하게 곁에 남아있던 둘째 동생에게 의지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것도 정상적인 의지가 아니었어요. 돈을 달라고 악을 쓰고 괴롭히고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둘째는 언니를 안쓰러워하면서도 매일 이어지는 돈 요구와 괴롭힘에 지쳐갔을 거예요. 어쩌면 둘째 동생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언니가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국 언니가 남긴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가슴앓이를 하셨을 거고, 남동생은 언니를 보며 등을 돌렸고, 둘째는 언니의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죠. 언니는 가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고, 자기 자신조차 구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에 배신당하고, 아이를 잃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갇혔다가 풀려난 뒤에도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얻은 맏언니. 그녀의 인생은 결국 끝없는 나락 속에 머물게 되었죠.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아니 어쩌면 그녀를 이용하려 들었던 그 유부남의 악마 같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삶 전체를 망가뜨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요. 평범하게 행복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데에는 아주 작은 균열과 아주 나쁜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서늘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어땠어?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아프지 않니? 다음에 또 다른 소름 돋는 이야기 가지고 올게. 오늘 이야기 듣고 다들 편안한 밤 보내.